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공인서초 번역행정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만익 외국어 번역행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그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실무 쪽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것들로 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결국은 이쪽 실강의를 아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식으로 어떤 쪽으로 실무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네, 솔직히 행정사님들 특히 이제 세 가지 부분류의 행정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반 행정사님, 외국어번 행정사님, 그리고 기술 행정사님.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거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일반 행사님과 외국어 번역 행사님들 또 이제 업무 연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실무가 이제 개강이 9월 달부터 되시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아마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아마 돈이 되는 것들 어떤 게 돈이 될 것인가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이제 개업 절차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반 행사가 일반 행정사님들과 외국어 번역 행정사님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을 천천히 저를 따라 해주시고 그 부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큰 거를 많은 것들을 느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하면서 아마 오늘 준비했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증 아니면 일반 행정사 자격증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실 강의에서는 그 개업 준비 절차에 대한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아마 개업하는 절차 문제없이 해내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개업 준비 절차로 첫 번째로 우선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증과 그리고 수료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수료증은 아시죠? 수료를 해야 행정사법상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업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신고는 해당 구청에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 신고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 실제로 개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업무 개업은 이 수료증이 받으신 상태에서 구청에서 업무 신고만 되면 실제로 행정사업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로 2, 3일 내에 발급이 가능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딱 그러면은 개업을 준비하는 절차 중에서 자금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인가? 자, 굉장히 자본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빌딩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행정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이 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아마 행정사 자격증을 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력으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만약에 자금이 충분하시다. 아마 일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전원 생활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 사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냐. 솔직히 저는 4.2% 쪽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4.2%는 이제 현행 은행에서 아마 구하기 굉장히 힘들 그 퍼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하게 되면 5.5% 이상이 되는데요. 5.5%도 실제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 방법대로 하신다면 1년 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년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자금이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창기 자금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세요. 이 부분 제가 직접 했었고 이 부분 절차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기 자금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금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해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일반적으로 할 것인가? 근데 개업의 유형을 한번 봐볼게요. 자, 개업의 유형. 야, 나는 내 후배들이 너무나 많다. 15명이나 되네. 그러면 나의 후배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아니면은 나는 일반 행정사인데 외국어 번역 행정사 내 후배가 있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개업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아무 데도 모르는 데서 가서 해보고 싶으세요? 네. 우선은 개업의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자, 개업의 유형에서 왜 위치 선정을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출입국에 담당하실 일반 행사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출입국 사무소 근방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나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재 관련되신 분, 특히 음식점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의 뭐 예를 들면은 영업정지나 그 부분들 하시려면 결국은 그쪽에 맞게끔 위치 선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들도 사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프세요. 다 위치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이 자금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자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금이 있어야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건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가 선정됐네요. 그러면은 내 이제 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인 개업을 하다. 1인 개업을 하셨을 때,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출입국 쪽으로, 그 다음에 출입국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나는 그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다. 나는 행정구조 쪽, 행정심판 쪽에 담당을 했다. 나는, 예를 들면 해외 공관 쪽에서 일을 해서 번역 쪽에 관심이 있다. 번역 행정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1인으로 개업을 하고 싶다. 저는 지금 1인 개업, 창조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문 자격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업을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동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동업은 2인입니다. 2인. 동업은 저와 제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두 명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동업계약서 어떻게 만들까요? 내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동업계약서는 언제 들어가냐? 자, 아까 구청에 업무신고한데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필요하지가 않고요. 언제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꼭 동업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업계약서 안에는 지불에 대한 비율, 내가 어떤 영역까지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양식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던 케이스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행정사법 나와 있는 합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합동사무소는 3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명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합동사무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님 플러스 일반 행정사님 케이스가 있고, 일반 행정사님 플러스 외국어 번역 행정사님, 플러스 기술 행정사님,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합동사무소가 일반적으로 개업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합동사무소까지 다 해봤고요. 지금은 1인 개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신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님과 일반 행사님, 그 다음에 일반 행사님 해서 3인 이상이 했을 때 합동사무소를 개업을 할 수 있고요. 이 개업에 대한 절차는 서초구였을 경우는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행사님, 외국어번 행사님, 기술 행사님, 아니면은 뭐 일반 행사님, 외국어번 행사님, 그렇게 해서 3인 이상이 합동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경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여러분들이 저 교육을 받으시면 실무 교육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뭐다? 대세다. 뭐라고요? 대세.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세로 가야 되는 행정사 영역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많은 행사님께서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실무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합동사무소의 장점은 분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자, 분사무소 개설은 뭐냐? 자, 5명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합동사무소를 일반적으로 개업을 했을 때 한 명은 서초구에 있고 한 명은 강남구에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분사무소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주 세세하게 누구나 범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인데요. 영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그렇죠. 블로그 영업입니다. 블로그 영업. 자, 블로그. 너무나 고통스러우시죠? 하루에도 포스팅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와 관련된 게 뭐죠? 그렇죠. 키워드. 그 키워드 만드는 방법까지, 그리고 블로그 개설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우리 미래에 개업하실 그 행사님들 블로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시고 전문가로서의 믿을만하다 라는 확신이 들 수 있게끔 블로그 개설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키워드까지 어떤 키워드가 인터넷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올해 2회 이제 행정사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오시면 더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아시죠? 하지만 지금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실무 강의를 들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실제로 실무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개업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사후 관리가 철저한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강의를 우리들이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후 관리까지 그 연대 공동체 형성해서 많은 것들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행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드릴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셨을 때 수익 창출이 올라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 서머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업 준비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업의 유형, 장단점을 다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모두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영업 방침에 대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영업 방법 모두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하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업 방법, 그리고 블로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블로그 영업 어떻게 할 것인가, 키워드 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믿고 신뢰한 만큼 제가 보답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9월달 추석 끝나시고
자, 여러분들 저희하고 만나실 때가 될 겁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합격의 법학원과 저희 강사진들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올해 안에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